자, 일단 객체. 객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이제 사물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사물. 객체, 사물.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그 개념들을 실체화한 게 이제 객체죠, 객체죠. 사물. 자, 근데 뭐 사실 객체라고 해서 실존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적인 것도 우리가 객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사람 이런 거 있죠. 형이상학적인 건데 어쨌든 우리가 뭔가 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물로서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그런 걸 봐야 되냐면 사물이잖아요. 사물. 사물은, 사람은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하죠. 사용하고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 보통 사물 단위로 생각을 하니까 사람한테 좀 편하자고 하는 겁니다. 사람한테도 편하고요. 사람이 현실 세계에서 하는 방식대로 일 처리를 하면은 프로그램 세계에서도 사람이 좀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바를 잘 적용시킬 수 있죠. 자, 그래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사물은 정보 덩어리입니다. 정보 덩어리죠. 자, 그래서 구조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구조체, 그죠? 자, 구조체는 뭐죠? 구조체는 여러 개의 정보를 이렇게 묶어서 가지고 있는 거를 구조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뭐가 좋습니까? 이게 뭐 되게 간단한 이유인데 이렇게 두 종류의 물건이 있는데, 자, 여러분이 이거 검은색을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 막 선별해가지고, 그죠? 빨간 거 집으면 안 되죠? 검은 것만 가져야 되니까. 막 구별해가지고 요거 이렇게 하나, 요거 이렇게 하나, 요거 이렇게 하나 해서 5번을 우리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잘못해서 얘가 넘어온다? 그럼 이거 완전히 위도랑은 잘못되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더 힘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은 정리정돈이라는 걸 하는 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죠. 이걸 이렇게 어지럽힐 게 아니라 바구니 2개를 딱 준비해가지고 검은색은 여기다 모아놓고 빨간색은 여기다 모아놓고 그 다음에 검은색을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야 된다. 그럼 이거 바구니 통째로 한 번에 옮기면 되잖아요. 이거 너무나 간단한 일이죠. 섞일 일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현실 세계도 이렇게 물건을 관리하듯이 데이터를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조체는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조체를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바구니에는 당연히 우리가 구별을 해서 저장을 하잖아요. 빨간색을 이렇게 여기다가 저장을 하진 않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삿짐을 뿌리는데 빨간색이 씻기고 이게 책인데 책은 책끼리, 식기는 식끼리 넣어야 얘는 부엌으로 가져가고 얘는 서재로 가져가가지고 한 번에 일을 끝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막 이렇게 식기가 들어있다? 그럼 일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것끼리 이렇게 묶어 넣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이제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인데 데이터를 이렇게 사물로 치면은, 물건으로 치면은 비슷한 데이터끼리 묶어 놓는 게 좋죠. 얘네들은 항상 같이 묶여서 다녀야 될 테니까. 그렇죠? 같이 갖고 다녀야 편하고. 자, 이런 개념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물을 또 정보 덩어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단 하나의 정보로 표현할 수는 없겠죠. 사람은 정보가 이름도 있고, 나이도 있고, 성별도 있고, 몸무게, 키, 고향, 좋아하는 음식,
취미 등등등등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정보는. 그죠? 거의 무한가지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사람의 정보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정보들만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정해서 사용하시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단 하나의 정보가 아니라 여러 개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낱개로 갖고 다니면은 이 사람의 나이나 이런 성별 같은 거를 수정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뭐 나이나 성별이 섞여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이 남자였다가 여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잘못되면 그럴 확률이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게 막 이렇게 섞여버리게. 예를 들어서 이 5개가 사람의 정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검은색은 홍길동, 빨간색은 홍길순 이라는 사람의 정보라고 생각을 하면은 홍길순의 정보는 말 그대로 뭐 여자, 뭐 나이, 뭐 20살, 대전 살고, 이름 홍길순이고 뭐 이런 식의 정보가 있을 거고, 홍길동은 여기 뭐 남자, 30살이고, 뭐 이름은 홍길동이고, 뭐 서울 살고 이러는데 만약에 이 나이가 이렇게 바뀌면은 갑자기 홍길동이 20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상하게 정보를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섞이면 피곤해지니까 이거를 딱딱 묶어가지고, 당연히 홍길동 정보는 홍길동끼리 정보끼리 묶여 있어야 우리가 다루기 쉬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정보를 여기서 쓰다가 여기서 또 써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함수에 넘긴다고 가정을 하면 이걸 낱개로 넘기다가 4개는 홍길동 거 넘기고 하나를 또 홍길수 거 넘길 수 있는 거잖아요. 낱개로 다루면. 그래서 항상 덩어리로 다루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세상 모든 것은 정보 덩어리예요. 단 하나의 정보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정보 덩어리를 표현해야 되고, 이거는 무조건 비슷한 데이터, 같은 개념을 표현하는 데이터끼리 묶여서 다녀야 된다는 게 구조체의 개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정보를 관리를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도 합니까? 처리도 해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홍길동 정보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잘 갈무리를 해놨어요. 자, 이걸 가지고만 있으면 뭐예요? 이걸 처리를 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소록 같은 걸 만든다고 하면 홍길동 정보로 홍길동 주소록을 만들겠죠. 근데 홍길동이라는 거는 이제 현재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람이고, 현실 세계의 대부분 모든 것은 변하죠. 홍길동의 나이도 계속 변하고요. 이름도 개명을 하면 변하고요. 사는 곳도 이사를 가면 변합니다. 자, 그럼 주소록을 최초에 홍길동의 정보로 만들었다가 이 사람이 이름을 변경을 했어요. 개명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과 실제 이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던 정보가 이제 달라지죠. 일치하지가 않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뭐가 들어가요? 연산이 들어가요. 나이가 1 증가하면은 나이를 1 더해줘야 되고, 이름이 바뀌면은 새로운 이름으로 대입 연산을 해줘야 되고,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런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정보를 처리, 연산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정보를 잘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용을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보를 처리하고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는 게 뭡니까? 함수죠. 함수는 처리와 연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개념이 함수예요. 자, 그래서 함수를 이제 하나 만들 건데, 예를 들어서 나이를 먹다 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야 되는데 이제 누가 먹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의 나이가 먹으면 홍길동의 나이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자, 근데 뭐 이제 나이를 먹다는 나이만 다루니까 상관없지만, 뭐 홍길동의 정보를 2개 내지는 3개 이렇게 필요한 뭐 기능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동작을.
그럴 때 낱개로 넘기면 위험하다 그랬죠? 어차피 홍길동에 대한 거를 처리하는 거니까 이거를 이렇게 한 번에 넘겨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함수 안에서 요 나이에 대한 것만 플러스 해주면 되죠. 맞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이 뿔뿔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정보를 여러분들이 다루다 보면 정보 덩어리가 여러 개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강아지 말고 뭐가 있을까? 자동차라고 해볼까요? 자동차라는 개념도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자동차 정보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자동차엔 나이라는 정보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동차를 넘기게 되면 에러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되게 당연한 건데, 이 함수는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존재하고요, 정보라는 거 우리가 이렇게 발굴을 해놓잖아요. 그래서 함수는 이 데이터에 위존적이에요. 데이터가 달라지면 함수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 나이를 갑자기 삭제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이 사람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나이를 갑자기 삭제하면은 함수를 우리가 건든 적도 없는데 함수가 잘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나이가 없어졌으니까. 나이 먹다 할 수가 없죠. 자, 그런 것처럼 데이터에 위존적이에요, 함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랑 얘는 항상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바뀌면 얘가 바뀌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얘는 반드시 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생각하는 게 맞죠. 함수와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가 있는데 두 개를 같이 묶어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다? 데이터 플러스 함수, 이렇게 같이 묶여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는 이것을 객체라고 부르고요. 자, 그리고 데이터를 상태라고 하고요, 함수를 동작이라고 하면은 이걸 우리는 어떤 사물이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데이터, 그렇죠? 어떤 사물이든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걸 표현하는 게, 컴퓨터로 표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데이터와 상태와 그것을 처리하는 함수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물이라고 부르고 프로그램 세계에서는 객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 이해가 되시나요? 관리 포인트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론적인 얘기 좀 할게요. 관리 포인트가 줄어든다는 그 개념은 뭐냐면, A와 B와 C와 D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데이터가 있어요. A, B, C. 자, 그래서 뭐 얘가 이제 요거를 사용하고 요거를 사용하고 요거를 사용하고 요거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여러분들 여기를 이제 고쳐야 되는 경우가 반드시 생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계속 변하고요, 업데이트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럼 얘 데이터의 모양이 항상 바뀌어요. 그렇죠? 그럼 얘가 바뀌면은 얘랑 셋 다 영향을 받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함수를 많이 만들다 보면은 함수가 30개도 넘습니다. 30개, 40개, 50개 많은데, 이제 이거 하나 고쳤다고 해서 이제 요거를 사용하는 함수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 50개의 함수 중에서 이걸 일일이 선별해내기가 힘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A라는 데이터와 이 A를 사용하고 있는 3개의 함수 있죠. A, B, C를 또 한 번 이렇게 묶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를 쓰는 함수는 무조건 이거 3개밖에 없는 거예요. 전체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얘가 바뀌면은 이것만 보면 돼요. 얘들도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얘들도 이 B와 B라는 데이터와 D라는 함수를 이렇게 B라는 데이터와 D라는 함수를 같이 묶어서 얘가 바뀌면 얘만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관리를 굉장히 좀 쉽게 하자라는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단편적인 얘기고요. 그래서 요거를 더 쉽게 관리하기 위한 아주 많은 문법들이 또 존재해요. 그렇죠? 하지만 일단 본질은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왜 그러니까 클래스가 아니라 객체를 사용하는지는 대충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고요. 좀 더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자, 그럼 개념적인 건 여기까지 하고 일단 그러면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죠. 자, 일단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구조체 시간에 아마 한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 복습한다라는 생각으로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 한 명 표현했고